안녕하세요. 성우형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는 사업자들 중에 그 화물 운수업, 그러니까 뭐 화물업이나 택배업, 뭐 운송업, 뭐 이러신 분들의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이 화물 운수업, 그러니까 화물 택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은 다른 사항들은 다 똑같아요. 다른 사항들은 뭐 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이랑 거의 뭐 대동소이하고, 뭐 대동소이가 아니라 똑같죠. 똑같고 이제 그 중에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몇 가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 요 부분에 있어서 매입세 공제받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받는 경우, 그러니까 화물 운수업을 하시는 여러분이 소형 승용 자동차를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에 해당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데, 이 화물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공제를 꼭 받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선 좀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택스에서 신고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매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일단 지금 이 신고를 하시기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죠. 이제 첫 번째는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 뭐였는지, 내가 받은 세금계산서나 뭐 이런 신용카드들 중에, 그리고 이제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보시면 이제 개별 분석 자료, 그 다음에 과거 신고 분석 내용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거기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불공제의 변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하신 분이 있으면 거기에 미리 들어가셔가지고 매입세 공제 불공제를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 검토를 해야 되겠죠. 어느 게 공제 항목인지. 그리고 선택을 하고 변경을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 화물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한 것들 중에 주유나 아니면 정비나 이런 차량 관련한 비용들이 홈택스에서 보시면 일단 그 고정적으로 매입세 불공제로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 여기는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고, 그리고 공제로 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홈택스 들어왔고요. 여기는 이제 로그인하고 그 화면인데, 내비게이션에서 여기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 신고납부 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메뉴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튼 이제 부가가치세 메뉴로 들어오면 여기 정기신고 확정 예정이죠. 지금은 여기로 들어가시고, 제가 지금 여기 그 화물 운수업의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에서는 전체적인 맥락만 말씀드릴 거고요. 항목마다 들어가서 어떻게 입력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제 영상 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 사업자의 신고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다 띄워 놓을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은 전체적인 신고 맥락, 절차하고 이 화물업이나 택배업 하시는 분들이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만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정보 입력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밑에 세부사항 뜨거든요. 그 세부사항 뜨는 거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이죠.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이제 입력 서식 선택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시는 것들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업종에 맞게 선택이 돼 있고요. 대부분은 선택돼 있는 서식을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근데 혹시 차량 운반구나 이런 감가상각 자산이 구입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이런 거 선택하셔가지고 작성하셔야 되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다 그러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같은 거 선택하셔가지고 그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이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부터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밑으로 쭉 작성을 해 내려가는 건데, 일단 뭐 매출세액 같은 경우에 익히 알고 계시죠. 그 전자세금계산서부터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작성하기 란들을 들어가셔가지고 쭉 작성을 하시는 거죠. 일단 세금계산서 작성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자세금계산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하나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여기 지금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요거를 통해 가지고 불러오시면 여기에 입력이 되고요.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종이세금계산서는 밑에서 하나하나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종이세금계산서 입력을 하시고 입력 내용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종이세금계산서는 받으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매출로 발급을 하신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입력하시면 밑에 전자세금계산서하고 합쳐가지고 여기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요 금액 확인하시고 입력 완료를 누르시고 밖으로 이제 나가면 되죠. 이렇게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매출이 작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비슷하게 밑에 보시면은 신용카드 뭐 발행분으로 매출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매출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해가지고 여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쭉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매출세액 작성할 때 화물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지 않았어도 역발행으로 발행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 쪽에서 발행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도 혹시 내가 발행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떠 있다 발급한 걸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그 다음에 이제 매출세액 쪽을 다 작성하셨으면 밑에 과세표준 명세에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세표준 명세에는 내가 업태 종목 가지고 있는 이 코드에 맞게 이 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합계금액, 입력한 합계금액과 그리고 내가 그 전에 전 단계에서 입력한 매출금액의 합계가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매입세액 작성을 하는데 뭐 일반 사업자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고 세금계산서 이제 수치부 일반 매입부터 쭉 작성해가지고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입 쪽 세금계산서도 똑같아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종이세금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 이제 뜨겠죠. 요렇게 뜰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 종이세금계산서가 있다 그러면 이 밑에서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시고 입력 내역 추가를 하시면 여기 밑에 종이세금계산서들이 쭉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입력한 전자세금계산서하고 그리고 종이세금계산서 입력한 거하고 합쳐가지고 밑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뜰 거고요. 그럼 그 금액 확인하시고 입력 완료 누르시면 이제 앞에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앞에 화면으로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좀 달라져요. 그 화물 운수업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여기 이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입이나 뭐 이런 것들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작성을 하기를 들어가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서 작성을 하는 건데, 그 세금계산서 받은 거 말고요. 그 신용카드 사용해가지고 혹은 현금 영수증으로 일반적으로 비용 지출하신 거, 그 다음에 매입하신 거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가 있어요.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여기다가 한 장 한 장 쳐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사업용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이 등록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회해가지고 갖고 들어오면 되는데, 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요런 화면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현금 영수증 탭,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탭, 사업용 신용카드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여기서 현금 영수증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만 사용하게 되는데, 이 화물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뭐 하나하나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조회를 하신 다음에 그 조회하신 금액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를 조회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사용한 내역이 떠 있진 않은데, 여기서 조회하시면 신용카드 사용한 것처럼 이 밑에 쭉 뜨고요. 그러면 이제 합계 금액이 나오니까 그 합계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력을 하면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금 영수증이나 사업용 신용카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를 보면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중에 이렇게 좀 전에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화면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지금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하신 거, 소모품을 구입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수리비나 뭐 이런 걸 지출하셨다든지 뭐 이러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셔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가정하에 여기에서 조회를 하시면 돼요. 그럼 조회가 이렇게 될 거고요. 요 화면을 보시고 여기 합계가 있죠? 이 합계 금액을 보시고 그리고 뒤에 화면에서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사업용 신용카드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의 매입 내역을 다 입력을 했으면 입력 완료를 누르셔가지고 전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전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우리가 지금 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요거에 대해서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지금 고정자산 매입이나 뭐 의제 매입세액이 있으신 분들은 작성하는데, 화물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의제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마 작성을 하시면, 혹시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셨던 분들은 여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은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입력 완료 누르셔가지고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매입세 부분은 다 입력이 끝나게 되죠. 그
그리고 위에서 매출세액 입력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 입력한 거를 합치면 여기까지 보면 납부세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혹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감공제세액 작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경감공제세액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들어가셔가지고 요 전자신고 세액 공제라도 작성을 해야 되니까 요거 10,000원 작성하신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입력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오게 되면 경감공제세액까지 작성이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납부세액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게 환급이 있으시다 이러면 환급금 계좌 입력하시고 이제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누르면 되는데 요 전에 혹시 계산서 수취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여기서 수취 금액이 있으면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돼요. 들어가서 이제 계산서 수취 금액 작성을 했죠. 600,000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신고서 입력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누르고 마지막 화면으로 오게 되면 이제 신고서 제출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매출세액, 그 다음에 매입세액 확인하시고 그리고 납부할 세액 확인하시고 나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끝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가치세 신고하는데 화물운수업 하시는 분들 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물업 택배업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항들은 다 일반 사업자들하고 부가치세 신고 방법은 다 똑같고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일반 사업자 부가치세 신고 방법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화물운수업, 그러니까 택배업이나 화물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사업자들은 보통 자동차에 대한 비용들은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는데 화물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그러니까 사업용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관련 비용도 공제에 꼭 넣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일반 사업자하고도 다 대동소이하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화물운수업 같은 경우에 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